제가 사실 이제 최근에 발표를 이제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게 이제 작년에 두바이에서 세계 이벤트 이렇게 1월달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자료만 이제 모으고 있는데 마침 여기 또 예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훈민정음은 이게 좀 영역이 광대해서 2시간 안에 해달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기 다음 분이 있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2013년도에 그 한국어정보학회, 한글학회, 국회에서 사실 이 내용을 이제 처음 발표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여러 곳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순서가 이제 얼소리야, 이제 얼소일로즈라고 하는데 이제 쉽게 얘기 드리면 이제 우리 한글 언어를 구강구조, 구강 발성기관의 그 수준에서 뇌 언어의 수준으로 저희가 사유 언어라고 하는데 뇌 언어의 수준을 올리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지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소리야. 이 소리라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훈민정음의 언어본이 나오면서 처음 나타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때 소리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이제 문장으로 쓰게 됐고 지금까지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리학은 이제 저희가 크게 5개 과정인데 언어의 변천 과정. 저는 이제 훈민정음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인류는 어떻게 언어가 발전되어 왔나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우선 동양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가장 지금 증거 이제 역사주의 기한에서 보면은 제가 가장 초기에 처음 나왔던 문자 갑골문이라고. 갑골문이 이제 처음에 거북이 배에 있는 그 껍질에 3개 정도를 이제 중국에서 발견해가지고 이게 한자의 기원이다. 그런데 최근에 2006년도, 5년도, 6년도에 산둥성에서 다른 또 문자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소뼈나 또 노루뼈, 다른 뼈에서 발견이 된 이제 문자를 이제 보고 이거는 새로운 문자책이다. 그래서 골강 문자라는 명칭이 붙었는데요. 그때 그걸 발표한 이제 중국 그 학자이가 이 문자는 이제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라 동이족이 한 거다. 그래서 한자의 기원이 한국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게 엄청난 양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새겨진 뼈가 15만 개 이상이 발견이 돼가지고 중국 지금 연구가 지금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은 옛날 가림투 문자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두 형찰,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구경, 그 다음에 조선에 와서는 훈민정음,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 이제 한글로 되면서 저희가 그 언어의 역사, 언어를 개발의 역사가 굉장히 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가장 초기 그 언어가 수메르 문자였고, 그다음에 이집트 언어가 저희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집트 언어는 왕이 개발을 해가지고 3000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연구시키는 사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집트가 망하면서 없어졌지만 그게 나중에 로마자와 영어로 발전하면서 로제타석에 있는 그걸 상표명이 해독을 하고 나서 이게 서양의 그 문자 체계가 이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이제 입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우리 한글이 또 그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훈민정음은 이제 세종대왕께서
먼저 창제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570년 동안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들어서 저희가 이 체계가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28자에서 24자만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후학으로서 뭔가 입증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조금씩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자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이제 뜻글자하고 소리글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리글자 쪽에 속하는데 발달 단계가 이제 운, 악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하나 더 붙인 게 이렇게 그래서 4단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음은 혼민정어, 우는 동국정어, 악은 악학교범 이런 식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따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뇌과학과 한글의 음해방법 쪽은 열소리와 관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시대를 위한 훈민정음을 구할 노말자 표기법이라는 한글자판, 또 이제 구하기 연구 이 파트는 이제 장기 과제로 가는데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말자 표기법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가장 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R하고 L 구별을 할 수 있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서양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하고 라이트 발음을 할 때 뇌에서 발현되는 그 핫포커싱이 다르다는 걸 입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본어 연구를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는 일본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본 사람도 레프트하고 라이트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발현이 공통 지점에서 나온다고 확인하고 이게 언어적인 문제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본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졌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수용을 하고 야 우리도 뭔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희 한글은 제가 이제 연구해 보니까 아마 세종대학교에서 그걸 아시고 좀 분배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 소개해 놓는데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입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빨리 끝낸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10번 소리학에서 12번 음해연구 훈민정어 여기서 특히 훈민정어 해례본에 대한 연구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훈민정어 해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잔어와 모음 분리 이때 어떤 의미인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훈민정어 해례의 의학적 고찰. 저희가 이제 의사하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이제 뭔가 접근해야 되는데 훈민정어 해례본을 보면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종대왕께서 이제 1397년에 태어나셨고 14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쉬운 거는 대학에서 좀 더 오래 좀 더 생애를 사셨다면 더 훨씬 많은 게 저희가 밝혀지고 또 개발이 되고 했을 텐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개유정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또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단종이 이제 폐위되고 세조가 왕이 되면서 사육신의 이제 그분들이 다 집현전에 있을 때 학자분들인데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많은 학자들이 다 귀향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로 인해서 그 학문적인 연구의 토대가 무너졌다. 그래서 거의 한 250년 동안 거의 뭐 성운학 쪽에는 연구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걸 다시 불지핀 게 이제 성룡과 중종 때인데 어쨌든 그때 또 아주 기라성날 학자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조금씩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다음.
훈민정음 창제는 이건 이제 세종 조선시대 세종실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훈민정음 창제는 이제 1443년, 그다음에 이제 반본 1446년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고종실록까지 모든 이제 어떤 창제와 관련돼서는 세종대학께서 이걸 창제하셨다. 이게 이제 팩트가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유일본이라고 하는 전영필 선생이 갖고 있는 간송본입니다. 그래서 이 간송본을 제가 이제 김수롱 박사를 통해서 이제 복각된 걸 받고 그걸 다 스캔을 떴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떠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조립하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훈민정음 자음하고 모음을 시리즈를 엮은 건데, 이제 훈민정음 해를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정음 파트가 있고 정음 해를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음 파트는 예의라고 해서 대화께서 직접 만드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글자 크기도 크고, 그리고 이 부분은 조선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기역, 피역, 그 다음에 예리음, 디귿, 티읕, 니은, 비읍, 피읍, 미음, 지읒, 치, 시옷, 그 다음에 열의 이응, 그 다음에 희응, 이응, 리을, 반층. 이거는 원래 순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 조선왕조 말기, 일제시대 때 이게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역님, 디귿, 순서로 바뀌었는데, 시대의 변화긴 하지만 이게 이제 바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훈민정음 언해. 이 훈민정음 언해는 이제 훈민정음을 간여하시고 나서 이걸 한글로 다시 번역해서 이제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1458년 어린속보 들어있었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1447년 나온 거다 주장하는데, 최근 주장에 따지면 아니다. 1440년 편찬하시고 바로 언해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강한 이제 지지를 받는 이유는 어린속보가 지금 한 몇 년 전에 오게다색인 그런 경전이 발견됐습니다. 책이 발견됐는데요. 그게 1447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발견이 돼서 이게 지금 동시에 같이 됐다는 게 맞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종어음제 훈민정음, 이거 많이들 보셨죠? 이 훈민정음 언해본에 대해서는 이제 국립국어원하고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저걸 이제 좀 보기 쉽게, 저희가 보기 좋게 다시 복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표준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이제 박승빈 공이라고 해서 그 변호사세요. 그 일제시대 때. 근데 이 변호사분인데 이분 집안 가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집에 가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언해본으로서 유일본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강의도 하시고 주장도 하셨는데, 이제 반대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주시경 선생을 비롯해서 이제 그 당시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3년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같이 연구하셨던 분들은 현재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제일 중요하지 옛날 교육 고집할 필요 없다. 그래서 자꾸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이제 다툼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갈
연구가 있습니다. 훈민정 해례 의미 되겠습니다. 훈민정 해례 의미를 보게 되면 1940년에 결국 안동에서 발명이 되고 전현필 선생이 이제 해방 때까지 이걸 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두 명의 학자분들이 이걸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본격적인 연구가 들어갔는데 이 연구하신 선생님들이 월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남한 쪽에서는 연구가 좀 중단이 됐다가 그리고 여러 또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 원리가 뭔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도대체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갖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였는데 한글학회에 들어가 보면 그 당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훈민정을 원본을 아직 얻어보지 못하였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이제 그때 연구하셨던 학자분들, 특히 일제시대 때는 이제 식민지 백성이라고 하지만 일제 강점기고 하니까 이제 뭔가 이제 좀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애국심이나 또 이제 자긍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지식인들은 이거 훈민정음을 언어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유도를 하셨고요. 그런데 원본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창제의 어떤 근본 그런 패러다임이나 뭐 이게 뭐냐 그거 다툼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두 번째 지성형의 아래를 구성을 세우고 있어요. 이건 1907년에 고종원 황제께서 국문연구소를 설립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한의사였던 이제 지세현 선생님이 여기 참여하셔서 주시원 선생님과 같이 이걸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원리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좀 어긋난 내용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가 28자 중에 4자가 사용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항목들이 많이 이제 바뀌어서 추측으로 이제 그걸 기한해서 올리게 됐는데 그게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게 현재까지도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민정음 의사부동은 문제. 훈민정음 이제 해례본이 아닌 훈민정음 예의본만 보다 보면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이게 어느 게 정봉이고 어느 게 진짜냐 여기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들이 많으셨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훈민정 해례본은 나타나는 그 즉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를 했는데 근본적인 원리를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억측과 주장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저희가 이제 정확한 원리를 알게 됐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훈민정 해례본입니다. 훈민정 해례본은 예의본하고 다르게 5개의 이제 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의 예제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정인지공이 쓰신 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갑니다. 두 번째 보면 제자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자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해는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원리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초성에는 훈민정음 초성을 어떻게 만들었다 이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에 그다음 종성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자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어떻게 합쳐서 쓰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글씨로 쓸 때 모음의 위치, 왼쪽, 아래, 오른쪽 이게 다 저 원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용자리
저건 예제인데요. 지금 이제 94개 그 당시 사용했던 한글 단어가 수록이 되어 있고, 호민정음 해외본에는 총 123개의 한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단어가 우리가 그 당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은 대학에서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가 쓰는 단어들은 훨씬 이전부터 쓰고 있었다. 그걸 또 반증해주는 또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호민정음 해외본의 가치,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고요. 28자의 발음기관 상향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발음기관을 본떴다는데 어떻게 한 것이냐. 근데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자 원리. 이제 어떤 원리에 따라서 제자를 했다는 게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훈민정음 체가 있지 않습니까? 훈민정음 체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성, 중성, 종성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이제 해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합자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사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어 사용 사례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호민정음 연구하는 학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자음과 모음의 분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자음과 모음의 분리를 보게 되면 이제 자음이 17자, 모음이 11자 잘 아시죠? 근데 이게 그룹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은 크게 5개의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모음은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이 그룹이 이제 전체 글자를 갖다가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베이직 엘리멘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발음 기반, 조음점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만드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내시경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다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이제 훈민정음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자음 모음이 분리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언어들이고 창제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훈민정음 예의본을 요즘 어떤 물건 샀을 때 받아보는 게스타트 그 매뉴얼이라고 하면 훈민정음 해외본은 테크니컬 북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우리 조상께서 이런 걸 남기셨다는 데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게 될 만큼 저희가 유일무이하거든요, 전 세계에서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17개의 자음하고 11개의 모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개의 자음편에는 저희가 쌍자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자음이 이제 6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 6개와 17개 합쳐 23개의 그 자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되면 요즘식으로 따지면 사전을 만드신 거죠. 그게 이제 동국정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전 그러면 브리테인 백과사전 뭐 그렇게 생각도 많이 옥스포드 영어사전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거기보다 필적하는 사전을 벌써 그 당시부터 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동국정음이라고 하는데 동국정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자는 다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자전하고 문서라고 해서 두 개의 이제 사전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중국어는 어떻게 되냐면 초성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성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건 뭐 200개가 넘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중국어 따지면 저희가 성모에 해당되는 게 초성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17개에다가 쌍자를 합쳐서 23개로 저희가 성모가 들어가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했느냐부터 이제 중국 학자들도 야,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중국이 언어 체계가 그냥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지금이라도 이제 우편을 사가지고 보시게 되면 지금 붓으로 가야 되거든요. 분류가 너무 많고 이 글자를 다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야 이거 어렵다. 백화문 얘기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야 바꾸자 간단한 거, 그래서 간체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나오면서 더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글자도 있는데 간체자까지 해야 되니까 그럼 옛날 글자로 쓴 책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어떤 이제 고대 쪽이나 예전의 책을 이제 공부한 학자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서 이 한자 같이 연구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종대왕께서 1450년에 돌아가셨는데, 제 생각에 한 11년만 더 생존해 계셨으면 아마 이제 자음에다가 모음을 플러스한 그때 사전을 완성하셔가지고 아마 저희한테 물려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동국정은 1447년에 단행이 됐고요. 3년 뒤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동아시아에서 다 한자 문화권이니까요. 이 사전의 편찬이 모든 게 다 문서하고 자전으로 가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좀 맞춰줘라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모가 있고 두 번째는 음모가 있는데, 성모는 초성이고 음모는 중성 플러스 이제 중성 플러스 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23자인데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건 100자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국정원에서는 이제 26운에다가 91 문자를 넣어가지고 간편하게 해놨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보통 한 200개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 자체, 문자 생활 자체가 어렵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건 무슨 차이냐면, 처음에 언어 생활을 했을 때 처음에 스타트 라인이 달랐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상형 문자에서 글자가 필요하면 더 만들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형 문자의 어떤 발달 단계가 이제 문자예라고 해서 이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음은 악으로 간 거거든요. 사실 이 소리 글자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려운 쪽을 선택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은 성공의 언어 문명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언어도 사용하고 있고 사전도 개발한 이제 문명 국가가 됐는데, 외국에서는 이거는 일대 혁신이다, 인류 문명사에.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이 저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군자의 기억을, 군자의 처음 초성 그 발음을 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순서대로 해가지고 사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도 야 이건 엄청난 변화다. 이게 글자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사전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언어 체계를 바꾼 거죠. 중국이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걸 실패했고 우리만 했고 일본은 그 당시에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본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려시대 국역에서 이제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또 올리려고 하죠. 그래서 신라 시대에 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일본 언어가 한자를 안 쓸 수가 없고 1:1 기능이 안 됩니다. 발음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아시아에서 언어가 통일이 된다면 추후에는 이제 한글이 가장 큰 이제 공통어가 될 수 있는 큰 이제 자질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것들이 자음에도 있고 좀 모음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음은 자음에 있는 걸 다시 활용해가지고 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성모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금은 사실 우리는 그 사성체계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장단이나 높은 음 써가지고 구분을 안 하는 이유가 저희가 1:1 대응이 되거든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조가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나중에 밝혀내고 이걸 이제 안 쓰고 있는데요. 근데 중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음 자체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똑같은 음을 가진 한자들이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 음모와 성모 체계를 바꾼 이제 활용한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청, 차청, 전탁, 불청, 불탁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여기 이제 아설순치우 반설받침 그리고 이 아래쪽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참 대단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주역을 이제 뭐 공부를 하기 이르겠지만 주역을 이제 대사인 김석진 선생님 책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한국경세서를 이제 그다음 보고 그다음에 그 전에 사서성경 보면서 이제 어떤 일관된 그런 이제 서양 동양 철학의 이제 논리가 어떻게 해야구나 알고 있었는데 훈민정음을 보면은 그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민정음이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이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천역, 지역, 인역 이 세 가지를 나누는데 이제 천역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라 때 용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용에 있는 부호를 가지고 이제 문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용이 문자가 1부터 10까지 있어가지고 그걸 해서 총 합치면 이제 55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천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방위 개념이 나왔다 동서남북.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은 이제 낙서라고 해서 저희가 거북이가 등껍질에 부호색이 나타나는데 그걸 문항이 보고 부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시간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추나추동이 들어가는데 중국은 여기까지 한 거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없는데 저희 나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역 세 번째 주역을 완성시킨 역을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발성기관에서 구호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선역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는데 선이 이제 착한 선도 있지만 잊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역을 이어서 완성시켰다. 그래서 저희 훈민정음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때 의사과학자인데 특히 음양 오행이나 이런 최근에 이제 과학적인 것과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은 다 제거하고 의학적인 부분만 추적을 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따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쪽에 가장 안쪽에는 후두 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암은 그러면 이제 어금니 소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디 위치냐면 이제 에피글로티스 후두에 있는 에피글로티스입니다. 후두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분들이 처음에 그거를 의학적인 상식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코끼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거든요. 코끼리가 상아가 이렇게 있어서 튀어나온 모습, 그걸 이제 아라고 하는데 근처에 아산이 있잖아요. 아산 온양온천. 그 아도 이제 바라가 아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이렇게 튀어나온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후두개다 이런 뜻입니다. 후두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혀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이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입술이다. 해부학적인 순서대로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민정 해례본을 쭉 연구하면서 느꼈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대왕께서 이때 예의편을 주면서 자, 너희들 책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학자분들이 모여서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여기다 논리를 갖다가 지금 했었는데 이제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소리글자로서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뭔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입하는 과정이 아주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밑에 또 옆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비의 코팅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혀뿌리가 후 성대 부분을 막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응하고 유사한데 이제 이 모양이 이제 기존에 있는 대표자하고 다르다. 이제 그 이유는 발음이 이제 후두 쪽에서 나오는 이응하고 유사한데 이 소리는 코로 나간다. 그래서 훈민정 해례본에 코로 공기가 나온다고 써 있는 건 이 한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저희가 패션 할 때 그 F하고 PF 발음 이쪽이 저희가 지금 연구가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글자를 넣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연구가 좀 더 되면 저희가 거기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자, 여기부터는 이제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음은 중성은 총 11자다. 여기 뭐 대표적이죠. 아래 한자가 있고 설축이다. 혀가 수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연구하면서 느낀 건데 야, 이거 어떻게 썼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소리가 깊고 청개 어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은자가 있는데 혀가 이제 조금 소축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깊거나 얕지 않다. 이 지벽 어축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평행하게 이제 긋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는 혀가 이제 불축, 축소되지 않고 소리가 얕은데 인생 어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청기어자 자시의 이제 하늘이 열린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게 어디 나오냐면 한국경제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청기어자라는 역에서 저희가 이제 연산역, 귀납역, 주역 이제 왕이 이제 새로 부임해서 강력한 이제 국가를 갖게 되면 처음 바꾸는 게 달력을 바꿔요. 이 달력을 1월부터 할 거냐, 11월부터 할 거냐, 2월부터 할 거냐. 이 달력이 바뀌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주나라가 쓰는 이제 1월부터 해서 그걸 쓰고 있고요. 그래서 주역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청계여자 요거는 제 주역에서 얘기하는 건데, 요게 이제 아까도 이제 음영호 얘기를 안 해야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시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음영호를 따지면 저희가 이제 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법을 통해서 보면은 성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대 쪽에서 나오는 그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배어 축은 요거는 이제 뭘 뜻하냐면 이제 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입술을 뜻하는데 그 입술이 옆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의자를 만들어서 상형을 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는 저게 이제 나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다 안 되고 있는데, 근데 희한한 거 뭐냐면 옛날에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연히 찾다가 우연히 보게 되는데, 일제시대 때 1920년대인가 그때 동아일보에 보면 우리나라 책들 한 20만 권 불태우는 게 사진에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서나 이런 쓸데없는 책들에다 해서 다 불지르고 막 없애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3번 정도 그 책을 불지른 과거가 있죠. 그래서 최근 세사에는 일제시대 때 그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연구하다가 한 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엄청 유행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각 나라에서 유명한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고서들을 고해 상대로 스캔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그래서 서비스 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와세다 대학교에 디지털 도서관에 들어갔는데 거기 우리 책이 잔뜩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다 다운을 많이 받아놨습니다만, 제가 그때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이제 조선 황실, 이황실 재산조사집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한일합방 뒤에 일본에서 황실에서 파견된 조사원들이 와서 이황실, 이씨 조선 황실에서는 재산 뭘 갖고 있나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뭐 많아요. 근데 저 다른 거 관심 없고 책에 관심 있어갖고 봤더니 그 황실에서 갖고 있는 그 도서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책이 11만 7천 권이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다 가져갔는데 지금도 이제 그 일본에 가면 여기저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분들이 일본 가서 어렵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마이크로 표현 찍어갖고 오신 것도 많고요. 또 요즘에 이제 일본에서 또 기증한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3번째 악학개봉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악원에 대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훈민정음 초성 상형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성에 대한 설명이 여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여기에 대해서 아까는 그 이런 설명이 없었잖아요. 훈민정음 해를 보면은. 근데 여기는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3번째 그 예대의 꼭지형의 아래 보면 여기 이제 상, 그 다음에 후선형이라고 있어요. 후두 부채. 그러니까 후두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부채가 이렇게 이 모양이잖아요. 그 모양으로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두계열을 저렇게 후두선이라고 표현했구나 이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증고문헌비고. 증고문헌비고는 제가 이제 논문도 썼는데요. 이제 훈민정음이 어느 편에 들어있는지 저기 증거문헌비고 들어가면 이 분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천문, 지리, 그 다음에
뒤쪽에 악보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 쪽이 따로 있는데 훈민정음이 음악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어지는 노래가 되고 노래는 음악이다. 작곡은 보석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훈민정음 초성 상행도가 또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계집에 있는 훈민정음 초성 상행도하고 지금 중고 모노비고의 초성 상행도를 비교를 해봤는데 비교해 보니까 딱 한 자만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이현상 교수님이 간혹 이제 연락 주셔서 어디까지 연구가 되는지 물어보시고 했는데 또 그 뒤에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수님들이 기다려주시는 좀 못하구나.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가시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연구를 계속해서 마음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파리에서 그 다음에 세계 이병과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논문을 내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아주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해서 이게 발성기관 쪽에 근육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근육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제시를 했는데 학자분들께서 그걸 더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마이클 교수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후투 쪽 교수님 계세요. 마이클 ENG를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떠냐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행각적 구조가 뭐 다 밝혀진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후투 쪽은 이제 저희가 주로 성대만 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히라노 교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이게 전략적으로 한 거죠. 히라노 교수의 스승께서 야 이거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키자 해서 도쿄 제국호텔에서 크게 세미나를 엽니다. 그러면서 히라노비가 발표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커버 SCR을 발표하고 소리는 성대 이런 바이브레이션에서 소리가 난다. 여기 포커스를 밀고 하니까 그 당시에 계속 진행되어 있던 조음성에 대한 연구들이 다 사라지고 그쪽으로 포커싱이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연구 방향이 완전히 다들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숲은 이제 안 보고 이제 나무만 보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계에 도달된 겁니다. 이제 그것만 갖고는 발음이 규명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계속 이제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그 근육의 가능성, 저희 쿼드어세스먼트 유행이라고 하는데 후드 오른쪽 왼쪽 측벽 쪽에 거기가 이제 안사 서비칼리스 신경들이 내려오는데 거기 이 신경이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는지 잘 몰라요. 되게 이제 오리발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직 미스터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게 다 위축이 되니까 이게 연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체계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게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얘기하고 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두바이에서 세계 밀각계열했고 거기서 발표했는데 원래는 이제 2021년도에 캐나다에서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억셉트가 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2년에 연기됐다가 캐나다에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과감하게 두바이에서 우리가 세계 밀각학술을 열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중동에서 그 연적이 없었어요. 인정도 안 해줬고. 근데 이제 갑자기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래서 저도 가게 됐는데 이제 가서 그때 발표한 거는 이제 벨로파링스 쪽에 이제
모험 발성할 때 어떻게 폐쇄가 되냐, 이걸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죠. 이제 아하고각이 발음할 때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얘기되면 아하고각이 발음할 때 막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모음 발성할 때는 컨티뉴어스하게 발음이 나오게 되는데 입으로만 되는 거냐?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좀 결론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여러 학자분들도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사실 훈민정음은 사실 그 재야 사학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교단체 비슷해요. 그래서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에 대해서 거의 신으로 보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연구를 하려면 첫 번째로 한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사사삼경과 아까 얘기한 환극경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갖춰져야만 사실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의학적인 지식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이분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약 사학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러신 거죠. 혼자만 알지 말고 책을 써서 좀 알려달라.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리코멘드를 해달라고 할 때 제가 읽어보니까, 그리고 이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참 대단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주역을 이제 뭐 공부를 할 계기가 있지만 주역을 이제 대사인 김석진 선생님 책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한국경세서를 이제 그 다음 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사삼경 보면서 이제 어떤 일관된 그런 이제 서양 동양 철학의 이제 논리가 어떻게 해야구나 알고 있었는데, 훈민정음을 보면은 그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민정음이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이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천역, 지역, 인역 이 세 가지를 나누는데, 이제 천역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라 때 용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용에 있는 부호를 가지고 이제 문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용이 문자가 1부터 10까지 있어가지고 그걸 해서 총 합치면 이제 55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천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방위 개념이 나왔다, 동서남북.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은 이제 낙서라고 해서 저희가 거북이가 등껍질에 부호를 세게 나타나는데 그걸 문항이 보고 부호를 만들었다고. 여기 이제 시간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추나추동이 들어가는데, 중국은 여기까지 한 거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없는데, 저희 나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역, 세 번째 주역을 완성시킨 역을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발성기관에서 부호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선역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는데, 선이 이제 착한 선도 있지만 읽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역을 이어서 완성시켰다. 그래서 저희 훈민정음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래도 의사와 과학자인데 특히 음양 오행이나 이런 최근에 이제 과학적인 것과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은 다 제거하고 의학적인 부분만 추적을 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따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쪽에, 가장 안쪽에는 후두, 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암은 그러면 이제 어금니 소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디 위치냐면 이제 에피글로티스, 후두에 있는 에피글로티스입니다. 후두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분들이 처음에 그거를 의학적인 상식이 없다고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코끼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거든요. 코끼리가 상아가 이렇게 있어서 튀어나온 모습, 그걸 이제 아라고 하는데, 근처에 아산이 있잖아요. 아산 온양온천. 그 아도 이제 바라가 아자를 씁니다. 그래서 아는 이렇게 튀어나온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후두개다 이런 뜻입니다. 후두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혀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이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입술이다. 해부학적인 순서대로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민정 해례본을 쭉 연구하면서 느꼈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이때 예의편 주면서 자, 너희들 책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학자분들이 모여서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여기다 논리를 갖다 붙이고 했었는데, 이제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소리글자로서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뭔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입하는 과정이 아주 경이롭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밑에 또 옆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비의 코팅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혀뿌리가 후, 성대 부분을 막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응하고 유사한데, 이제 이 모양이 이제 기존에 있는 대표자하고 다르다. 이제 그 이유는 발음이 이제 후두 쪽에서 나오는 이응하고 유사한데, 이 소리는 코로 나간다. 그래서 훈민정 해례본에 코로 공기가 나온다고 써있는 건 이 한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저희가 패션 할 때 그 F하고 PF 발음 이쪽이 저희가 지금 연구가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글자에 넣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연구가 좀 더 되면 저희가 거기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자, 여기부터는 이제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음은 중성은 총 11자다. 여기 뭐 대표적이죠. 아래 한자가 있고 설축이다. 혀가 수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연구하면서 느낀 건데, 야, 이거 어떻게 했었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소리가 깊고 청리에 어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음자가 있는데, 혀가 이제 조금 소축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깊거나 얕지 않다. 이 지벽 어축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평행하게 이제 긋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는 혀가 이제 축소되지 않고 소리가 얕은데 인생 어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청기어자 자시의 이제 하늘이 열린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게 어디 나오냐면 한국경제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청기어자라는 역에서 저희가 이제 연산역, 귀납역, 주역, 이제 왕이 이제 새로 부임해서 강력한 이제 국가를 갖게 되면 처음 바꾸는 게 달력을 바꿔요. 이 달력을 1월부터 할 거냐, 11월부터 할 거냐, 2월부터 할 거냐. 이 달력이 바뀌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주나라가 쓰는 이제 1월부터 해서 그걸 쓰고 있고.
주역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청계여자 요거는 제 주역에서 얘기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음영호 얘기를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시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음영호를 따지면 저희가 이제 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법을 통해서 보면은 성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대 쪽에서 나오는 그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배어 축은 요거는 이제 뭘 뜻하냐면 이제 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입술을 뜻하는데 그 입술이 옆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의자를 만들어서 상형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는 저게 이제 나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어금니 소리, 후두개 소리인데 그게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우이, 그 다음에 오와 우어, 그다음에 요야 유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와 우어 여기 보게 되면 입을 오므리고 입을 벌리고 저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오와 우어와 요야 유여의 차이는 뭐냐?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이 먼저 앞서서 나온다 이런 뜻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시경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혀가 먼저 앞쪽으로 움직인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지금 계속 연구 중인데요.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게 조립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 각각의 발음할 때 사용되는 그 근육의 움직임 출력을 해서 그게 이제 어떤 이제 뇌에서 컨트롤 해결법이 가는지 이걸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아까 얘기드린 IPA 세계 음성학회고요. 여기서는 이제 계속 차트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음하고 모음을 일단 나눴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알파벳 데이지도 않는데 억지로 이걸 만들고, 특히 이제 모음도 자기네들 쓰는 거 안 쓰는 거 다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11자로 딱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저희하고 이제 통합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한 400년 이상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그럼 그동안에 이제 의문점이 있으실 거예요. 저렇게 써 있는데 그럼 그 뒤에 연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두 라인으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음향을 성리학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그게 아니라 바른기관 방향, 인체공학적인 방향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체공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방향이 옳았다. 그래서 그 책들이 있는데요. 1844년에 가는데 이게 홍양호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저기 보면 이제 초성 상형도라는 이제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1908년 가는데 중국 문헌비고, 저 책이 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국 문헌비고가 뭐냐면 이제 고종 황제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나라가 좀 위태로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903년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학자 33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대 참여했던 문물을 다 통합해서 책을 만들어라고 지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5년간에 걸쳐서 이거를 작업을 완료를 했고, 그래서 1908년에 이 책이 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금서 아닌 금서가 됐는데, 저도 이 책을 이제 자주 봅니다만, 이제 금서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서문을 이완용 공이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까지 국무총리가 이제 이완용이었는데, 이완용 공이 조선은 뭐 천대만대 영원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조선을 지지하는 그런 글을 써놓으셨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약 찍고 나라를 팔아먹었죠. 그래서 그 뒤에 학자들이 이 책을 안 봤습니다. 근데 요즘 뭐 국사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거기 다 있습니다. 다 국사, 또 지리, 천문, 우리나라 옛날에 유명했던 책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거의 다 있다 거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면 사실 그 책만 그냥 해서 교과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응상 선생님이나 유명하신 분들이 이 책이라도 완영을 해놓읍시다. 그래서 완영을 해가지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언젠가는 이제 빛을 볼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나라를 팔아먹을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아직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책이죠. 근데 이 책에도 아까 말씀드린 훈민정 초성 상용도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역사에 있는 어떤 맥을 잇는 그런 이제 문서로서 저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843년에 이제 홍양원 선생님이 쓰신 이계집.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유명한 학자분들이 집안에 나오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에 있는 후손들이 이분의 쓰신 글을 다 모아서 문집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계집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나라에 기여한 그런 것들도 많고 내용이 쭉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고전문화연구원에서 나라에서 이제 예산을 좀 너무 적게 줘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다 안 되고 있는데, 근데 희한한 거 뭐냐면 옛날에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연히 찾다가 우연히 보게 되는데, 일제시대 때 1920년대인가 그때 동아일보에 보면 우리나라 책들 한 20만 권은 불태우는 게 사진에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서나 이런 쓸데없는 책들에다 해서 다 불지르고 막 없애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3번 정도 그 책을 불지른 과거가 있죠. 그래서 최근 세사에는 일제시대 때 그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연구하다가 한 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엄청 유행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각 나라에서 유명한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고서들을 고해상대로 스캔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그래서 서비스 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와세다 대학교에 디지털 도서관에 들어갔는데 거기 우리 책이 잔뜩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다 다운을 많이 받아놨습니다만, 제가 그때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이제 조선 황실, 이황실 재산조사집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한일합방 뒤에 일본에서 황실에서 파견된 조사원들이 와서 이황실, 이시 조선 황실에서는 재산 뭘 갖고 있나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보니까 많아요. 근데 저 다른 거 관심 없고 책에 관심 있어갖고 봤더니 그 황실에서 갖고 있는 그 도서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책이 11만 7천 권이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다 가져갔는데 지금도 이제 그 일본에 가면 여기저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분들이 일본 가서 어렵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마이크로 표현 찍어갖고 오신 것도 많고요. 또 요즘에 이제 일본에서
또 기증한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악학개론 같은 경우는 국립국악원에 대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훈민정음 초성 상용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성에 대한 설명이 여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이런 게 대해서 아까는 이런 설명이 없었잖아요. 훈민정음 해를 보면은. 근데 여기는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세 번째 그 예대형 꼭지형의 아래 보면 여기 이제 상, 그 다음에 후선형이라고 있습니다. 후두 부채. 그러니까 후두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부채가 이렇게 이 모양이잖아요. 그 모양으로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두계열을 저렇게 후두선이라고 표현했구나 이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증고문헌비고. 증고문헌비고는 제가 이제 논문도 썼는데요. 이제 훈민정음이 어느 편에 들어있는지 저기 증고문헌비고 들어가면 이 분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천문, 지리, 그 다음에 문물 뒤쪽에 악보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 쪽이 따로 있는데 훈민정음이 음악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어지는 노래가 되고 노래는 음악이다. 작곡은 보석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훈민정음 초성 상용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 집에 있는 훈민정음 초성 상용도하고 지금 증고문헌비고의 초성 상용도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교해 보니까 딱 한 자만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예비행이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후설관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집에는 후화가, 그러니까 성대하고 후두개 사이 소리다. 근데 지금은 성대하고 혀 사이의 소리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나는 위치를 더 넓혀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 한 자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 쓰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야, 이걸 상고라고 하거든요. 옛날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상고라고 하는데, 상고를 하면서도 조금 자신의 의견을 넣어서 조금 이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학자들의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신 거죠. 다음.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초성 상용도를 이제 현대문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역, 그 다음에 예리음, 후두개의 소리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얘기한 차청에 해당되는 소리가 중음, 무거운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은 이제 혀의 모습 상향인데 디귿이 혀를 흔드는 모습으로 이제 썼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이제 이응이 이제 성대의 모습을 상향했다 이런 뜻이 있고, 여기에 여린 기응이 이제 목젖을 흉내내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희응이 깊은 이제 성대 소리.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리하고 반침인데 려하고 량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학자들 사이에 다 이게 중문난방에 말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왜 따로 놨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양에서는 이 파트를 유음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플루이드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라이트하고 레프트에 대한 개념을 이제 잘 설명해놨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 두 개가 따로 나와 있는데 아직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해결하려면 결론적으로는 의학적으로 음가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를 갖다 밝혀내줘야 사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988년의 무교고시로 발표된 한글 맞춤법은 조선시대 말기하고 일제 강점기 때 이게 연구가 된 건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훈민정음 해력본이 1940년에 발견이 되고 전영기 선생이 해방될 때까지 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못 보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역사에서 갑자기 어떤 인물이 발견이 되면 역사가 손들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농부가 뭐 밭을 갈다가 갑자기 무슨 돌이 나왔는데 비석이 무슨 글이 써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어떤 투명되었던 큰 그 역사적 어떤 주장도 이 증거에 의해서 그냥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훈민정음 해결본이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아직 지금 연구가 덜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면서 훈민정음을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이 다수가 월북을 했다. 대표적인 게 김두봉 선생님이신데, 김두봉 선생님이 주시경 선생님하고 쌍두 굉장히 유명하셨던 학자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정치 쪽 관심이 있으면서 이제 김일성하고 정치 투쟁하다가 이제 적으로 몰려서 이제 숙청당하셨죠.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제 북한이 이제 한글 순수 한글을 쓰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중앙당 간부 중에 한글 연구하신 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적인 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순수 한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글자를 이렇게 보면은 한자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글로만 쓰고, 그리고 굉장히 강렬한 문체를 많이 쓰는데 그게 그 학자들의 영향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의학자, 의사로서 좀 뭔가 과학적인 이제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현재 이제 우리 이비인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위상 PDC가, 첨단 내시경, MRI, 그다음에 뇌파 검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게 세계 학회 저희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큰 세계 학회가 세계 이비인후과 국제연맹 국제 이비인후과 학회 학술대회인데요. 아이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개최하게 됐는데, 그때 논문을 5개를 냈는데 5개가 다 업세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한국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낸 논문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보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했는데, 그때 이제 이원상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위원장 하셨는데 저한테 당신이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다. 연구를 부탁이 하나 있다. 이비인후과니까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이게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연구를 끝까지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이원상 교수님이 간혹 이제 연락 주셔서 어디까지 연구가 되는지 물어보시고 했는데, 또 그 뒤에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수님들이 기다려주시는 좀 못하구나.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가시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연구를 계속해서 마음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파리에서 그 다음에 세계 이비인후과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논문을 내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아주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해서 이게 발성기관 쪽에 근육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근육이 2가지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제시를 했는데, 학자분들께서 그걸 더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마이클 교수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후투 쪽 교수님 계세요. 마이클 EMG를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떠냐,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해부학적인 구조가 뭐 다 밝혀진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후투 쪽은 이제 저희가 주로 성대만 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히라노 교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이게 전략적으로 한 거죠. 히라노 교수의 스승께서 야 이거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키자 해서 도쿄 제국호텔에서 크게 세미나를 엽니다. 그러면서 히라노비가 발표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커버 메시어를 발표하고 소리는 성대 이런 바이브레이션에서 소리가 난다. 여기 포커스를 밀고 하니까 그 당시에 계속 진행되어 있던 조홍천에 대한 연구들이 다 사라지고 그쪽으로 포커싱이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연구 방향이 완전히 다들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숲은 이제 안 보고 이제 나무만 보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개에 도달되는 건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발음이 규명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계속 이제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그 근육의 가능성, 저희 쿼드세스 유행이라고 하는데 후드 오른쪽 왼쪽 측벽 쪽에 거기가 이제 안사 서비칼리스 신경들이 내려오는데 거기 이 신경이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는지 잘 몰라요. 되게 이제 오리발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직 미스터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게 다 위축이 되니까 이게 연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체계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게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얘기하고 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두바이에서 세계유학회를 했고 거기서 좀 발표했는데 원래는 이제 2021년도에 캐나다에서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억셉트가 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2년에 연기됐다가 캐나다에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과감하게 두바이에서 우리가 세계 인명과학수를 열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중동에서 그 연 적이 없었어요. 인정도 안 해줬고. 근데 이제 갑자기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오케이 하고 그래서 저도 가게 됐는데 이제 가서 그때 발표한 거는 이제 벨로파링스 쪽에 이제 이 모음 발성할 때 어떻게 폐쇄가 되냐 이걸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죠. 이제 아구가의 발음할 때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얘기되면 아구가의 발음할 때 막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모음 발성할 때는 컨티뉴어스하게 발음이 나오게 되는데 입으로만 되는 거냐?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좀 결론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여러 학자분들도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사실 훈민정음은 사실 그 재야 사학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교단체 비슷해요. 그래서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에 대해서 거의 신으로 보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연구를 하려면 첫 번째로 한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사사삼경과 아까 얘기한 환극경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갖춰져야만 사실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의학적인 지식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이분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약 사학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러신 거죠. 혼자만 알지 말고 책을 써서 좀 알려달라.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리코멘드를 해달라 할 때 제가 읽었더니 그러니까 책을 쓰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어떻게 또 책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쓰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좀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내가 완벽하지 못한 책이 나오면 어떠나. 근데 그때 기억이 난 게 이제 정의 선생 생각이 났습니다. 주역 전위대전을 만든 정의 선생이 35년 동안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써서 나중에 죽을 때 두 권만 제자한테 주고, 자, 네가 더 연구해서 발전시켜라. 그래서 명나라 때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집대성 해가지고 책을 펼쳐서 주역 전위대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벌써 이제 몇천 년 지금 오고 있죠, 바이블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아, 내가 그럼 한 45년은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써가지고 내가 후학한테 주면 나 땐 빛을 보더라도 뭔가 나중에 이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계속 쓰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쓰고 나서 한 3년 지나니까 이게 자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 들판 나오고 2019년에 이제 3판이 나왔는데, 원래대로면 이제 2022년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자료를 쌓였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이제 손을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4판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판에 쓰고 있는 내용은 이제 여기 들어있는 내용도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발표 안 한 것도 있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대학께서 저한테 이제 중요한 귀중한 이 발표 자료를 주셔가지고 미공개 자료를 발표를 몇 개를 하는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국회하고 그 한국정보학교에서 발표할 때 그냥 그 PPT 파일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갑자기 월인 청강지곡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월인 청강지곡에는 한글로 그 페이지 넘버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스캔 떠가지고 하나씩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총 55페이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딱 떠오른 게 우연이겠지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사실 쭉 지금 그때 말씀 주시고 나서 자료 보다가 이제 어저께 이제 PPT 파일이 완성이 됐는데, 딱 하고 이제 갑자기 옛날 생각나서 그래 한번 또 넘버링 해보자. 넘버링 했더니 이게 45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역에서 이제 선천하고 후천 나누는 기준인데요. 선천은 이제 1부터 10까지를 합친 숫자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치면 55개가 되고, 후천은 이제 1부터 9까지 합치면 45가 됩니다. 이제 합치면 100이 되는데, 100은 이제 전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게 45,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면서, 야, 이걸 하라고 하신 거구나. 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구나 해서 제가, 이게 어떤 큰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저희 선생님들, 우리 의사에 춤추시고 다 의사 선생님들 지식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작은하고 제가 연구했던 걸 쭉 알려드리는 게 제가 또 소명이 되는 생각하고 나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뭐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렘브란트 등급을 이제 강의 듣고 나서, 우리 조청에 계신 선배님들 참 대단한 치과 어떤 생각,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 어떤 부족한 저희가 정리한 내용인데 보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많은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이거는 이제 제가 1판, 2판, 3판 책을 펼쳐봤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이번 주에 좀 계속 연락이 와서 저희 흥민정보원 연구하시는분들한테 책 요구가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 계속 연결되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디자인은 또 저희 집사람이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용을 좀 했는데,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고 있죠. 그래서 저번에 좀 일부를 이제 계산했습니다. 다음.
예, 이게 이제 2014년 세계 이명학회 처음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하고 의하고 이가 운동 영역 어떤 이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 핵심은 이제 에피글로티스입니다. 에피글로티스의 뉴트럴 포지션이 이제 의다. 그래서 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노제가 아파트 노래 발표하고 나서 제가 이건 진짜 우리나라에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의발음을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언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영어도 그렇고 다른 나라 언어에 기준점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승 만약에 계시지만 골프 잘 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에피글로티스가 이제 뉴트럴 포지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의발을 못했는데 이걸 아파트 노래를 계기로 해서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길래 곧 이제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 상태에서 이제 아발음을 하게 되면 에피글로티스가 뒤쪽 방향 백워드를 이동하면서 그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작아지는 거고요. 이 발음을 하게 되면은 에피글로티스가 앞으로 나오면서 공명강이 넓어집니다. 소리가 이제 낮아집니다. 이 영상은 그 아리랑 TV에서 그 이제 제가 연구한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외로 이제 송출하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혀와 여기 있는 이 후두개 이 두 개의 구조의 역할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The structures of the basic vowels symbolize the changing shapes of the epiglottis connected to the top. 사실 제가 이제 이 데이터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오늘 환자마다 다 하기 때문에 데이터 많이 있는데 약간씩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How do the invisible movements of vocal organs become 그때 와서 visible 촬영 to 친구 our 중에 alphabet 600 years ago?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자원을 한 거예요. 자원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는 아주 스페시피하게 나오죠. The tongue contracts, forming a round shape as the 여기에 딱 epiglottis 가서 듣는 게 contracts. 이제 나타나서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The 의할 때 epiglottis 저게 remains 이제 neutral. 뉴트럴 포지션을 이렇게 됩니다. 이할 때는 에피글로티스 앞쪽으로 The epiglottis spreads toward the front and stands vertically. 아발을 할 때는 이 후두개가 뒤쪽 후미드 벽에 붙습니다. 그리고 의할 때는 뉴트럴 포지션 중앙에 있게 되고요. 이 발음할 때는 후두개가 전성모음으로 빠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청지인이 상향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 운동 영역, 즉 발음할 때 인체 구조에서 이 변화하는 과정이 각각 독특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그 운동 영역이 서로 조합으로 이루어서 컨비네이션을 함으로써 저희가 나머지 8개의 모음 그리고 견모음의 복모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Was represented as a circle because the way the epiglottis vibrates is similar to how the sky opens up to rumble. The way the lips open sideways was represented in a line like flat earth. E, a metaphor for a man, is an image of the epiglottis that becomes vertical during articulation.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자연에서 나는 소리, 이 소리를 다 표현하려고
우주라는 사람에서 발성력 통해서 나타나는 이 소리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음과 모음을 소리로 나누면서 우리는 인체공학적인 언어 그리고 자음, 모음이 완전히 분리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언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이 영상 찍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참 이게 그 노력하면 하늘도 돕는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게 제가 많은 그 데이터가 있는데 대부분 환자 거였거든요. 정상인에서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저 환자에서 너무 이게 선명하게 나오니까 그때 이제 PD도 놀래고 저도 놀랬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이거 뭔가 히트가 되겠구나. 그래서 난리가 나겠어요. 다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17년도에 이제 파리에서 세계 유행과학회에서 제가 초청받아서 발표를 했는데 이때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뉴트럴 포지션이 유지가 되려면 뭔가 힘의 작용이 필요한데 여기가 지금 근육이 없는 데인데 왜 이런 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제 가설을 이 근육이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 근육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당기는 근육을 붙였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에피오티스를 이제 조정해주는 근육을 이제 단양 근육에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자분들이 이거 연구 과제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을 저희가 이제 훈민정 테크닉 이름을 붙여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훈민정 테크닉 저희 훈민정 테크닉은 이제 저희가 플렉시블을 이제 라리보스코브를 이용해서 코로 들어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아까 제가 검사했던 그 친구들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연구 자료들을 계속 보면서 제가 몇몇 분에서 그 근육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그 환자분들 데이터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검사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멜로파렉스 이제 연인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우라고 발음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클로즈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모음 발성할 때 발음이 세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건 굉장히 독특하게 오른쪽 왼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에피글로티스를 당기는 저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티피컬하다 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 많은 이제 주경부처 학자분들이 이거 대박이라고 했어요. 이걸 계속 연구를 해봐. 근데 저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이크로 ENG, 라리자 ENG를 해가지고 꽂고 근전도 검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해보라고 했는데 두 가지 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 트라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 작년에 두바이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멜로파렉스 쪽에 클로즈되는 거를 대부분의 환자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셜 팔시 있는 환자에서는 아닌 걸 봤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발표했습니다. 다음. 잠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가장 원하는 게 이제 구강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혀가 어떻게 움직이냐.
훈민정음 해례문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대하고 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대하고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제가 플룻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저보고 이제 발음이 안 됐다고 이 연필을 불고 발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시경 불고 그럼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계속 찍고 있는데 최근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구조 이게 좀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오늘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구강이 이제 저희가 스트라이크 이제 도수 0도 30도 가는데 모음 발사할 때 혀가 상단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형이 오, 아, 우, 요, 야, 유, 여, 오. 지금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총 우리 모음이 11개인데 거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가 핵심 모음이거든요. 그리고 오와 우어, 유야, 유여가 이 핵심 모음의 컨비네이션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 중에 오와 우어하고 유야, 유여의 차이는 뭐냐? 오와 우어와 유야, 유여는 같은데 유야, 유여 할 때는 입안을 더 붙인다. 아까 말씀드린 혀가 앞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촬영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이 분류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립국어원장 하셨던 이상규 박사님하고 국립국어원장 하셨던 이제 이동국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를 계속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찍어서 학회하고 한번 발표를 해달라고 해갖고 제가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제 사실 이번 자리에서 미리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광이 아니요. 아까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아의 발음했고 이제 자음은 발음할 때 어떻게 되느냐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나다 순서가 문제가 있는데 가나다는 이제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온 대로 조음점대로 이렇게 발음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하고 카와 여기 부분은 뒤쪽에서 움직이고 나하고 다하고 라하고 있죠. 중간에서. 그래서 이게 구획이 확인되는 걸 보고는 이제 쌍자음 쪽이 문제인데 이제 그거는 지금 계속 연구 중이긴 한데 이제 쌍자음이 약간 좀 모양이 좀 다르다 하고 있습니다. 요, 야, 유, 여, 요, 야, 유할 때는 여 앞으로 나오게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음 발음을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저기 저기도 한 묶음이고 그래서 라 발음할 때는 이제 저희가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설 이제 알 발음해서 혀 위쪽 붙이고 반치음 그러면 이제 혀를 앞쪽으로 붙인다. 이론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티브하고 라이트 우리나라도 이제 구별이 된다. 그래서 리을은 이제
반침 같은 경우는 L자를 사용하게 되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랬더니 이제 여러 학자분들이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 주시경 선생님이 쓰신 이제 글의 뭐 소리라는 여러 책을 보면은 주시경 선생님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비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기할 거냐. 그래서 반침을 여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만 이게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의학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서 좀 제시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이제 좋은 이제 문화적 환경을 이제 후대에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표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시간이 46분인데 아슬아슬하게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왼쪽에는 이제 콘소넌트 자음이고, 이제 오른쪽 바울, 1번부터 17번까지 저희가 이제 홍민정 해석본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18부터 28부까지 홍민정 해석본대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저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조금 전까지 내시경 보여드렸다시피 저기 구획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게 저걸 하게 됐거든요. 근데 가나다라 이거를 저희가 발음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엉켜가지고 어느 구획이 어느 구획일까 알 수가 없는데 저기는 저대로만 하게 되면은 딱딱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굉장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언어의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룹핑을 이제 액션, 아나토미, 에어플로우 해가지고 이걸 이제 분류를 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보강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우리의 원래 언어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좀 발전시키려고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이제 저희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천년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통일되면 한 1000년 이상을 좀 가는데 고조선 2300년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시대 1000년, 그 다음에 고려하고 조선이 원래 같은 나라니까요. 그게 합치면 그것도 1000년 됩니다. 한번 유니파이 되고 나서 이제 한 1000년 가고 그 다음에 한 100에서 150년 분리됐다가 또 가면 또 1000년 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10년에 한일병원에서 나라를 이뤘다. 그 기준대로 하면은 저희가 이제 2050년에서 60년 안에 이제 통일된다고 보는데 이제 뭔가를 그때까지 이제 어떤 우리나라가 큰 그림을 그리려면 가장 이제 중요한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언어거든요. 언어가 같으면 이게 생활이나 모든 인간관계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이제 누가 부정할 수 없고 이제 다 인정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북한이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데 좀 이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정치의 힘이거든요. 어떤 대중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좋은 환경이 있으면서도 그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분야가 좀 많이 발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나중에 통일되고 큰 나라 발전하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45장째인데 오른쪽 끝에 보면 저게 45라고 써있죠. 어린 청강지국에 있는 그 한글 페이지 숫자 넘어. 그래서 제가 저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항상 중요한 발표를 할 때는 저걸 붙이거든요. 네, 제가 오늘은 제가 발표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게 된 게 이번에 이제 저희 세종표 자치시 의사의 회원분들 특히 조채연 씨 선배님들 모시고 이런 특기급 강의를 하게 돼서 참 영광을 생각하고요.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자리를 이렇게 잘 활용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